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종이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에 올라와 있는 거와 같은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 박스 같은 거고요. 자, 얘를 한 3개 정도만 세그먼트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뭐 종이처럼 좀 찌그러져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물론 얘를 에디터브 시키고 버텍스를 일일이 다 당겨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좀 불규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랜덤이라는 이펙터를 하나 이용을 해서요. 디포메이션을 좀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포인트, 폴리곤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종이처럼 보이기 하기 위해서는 접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퐁 태그는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파라미터 값을 좀 조절을 해서요. 또 너무 많이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종이 접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시드 값이 나는 거 좀 바꿔서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형태가 가장 가까운 형태를 좀 찾으면 되겠죠. 뭐 이런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이제 에디터블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얘를 에디터블 시켜도 되고요. 그냥 오브젝트, current state 오브젝트를 하시면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바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바닥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은 선택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 버리자. 뭐 필요하시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찌그러뜨릴 건데요. 자, 일단 바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크로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의 크로스. 이때 이제 크로스 클라이더를 사용을 할 때요. 이 플로어 있죠. 무한한 플로어. 얘는 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어떤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이 정도 사이즈의 바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시뮬레이션 크로스 클라이더 주시고요. 얘는 이제 크로스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찌그러지려고는 하는데 이제 아직 찌그러지지 못하죠. 그 이제 이런 설정 때문에요. 일단 너무 스틱 딱 저기 빳빳하죠. 그래서 얘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 요것도 좀 낮추겠습니다. 얘가 0이면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것도 좀 애니메이션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얘 한 0 정도 그냥 두죠. 프랙션은.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좀 애니메이션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플레이 시키고요. 한 요쯤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얘를. 자, 여기서 플레이 돼서 한 요 정도 할까요? 뭐 한 40이나 50까지만 얘를 0으로 낮춰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찌그러지도록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마치 종이가 접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됐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베이크를 해야 됩니다. 베이크를 하는 게 이제 물론 안 해도 되지만요. 베이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간의 흐름을 마음대로 바꾸고자 할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크를 시키겠습니다. 자, 베이크 시키는 거는 베이크 시켜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요. 카푸치노를 실행하시고요. 카푸치노는 여기 있죠. 캐릭터 쪽에 매니저 쪽에 카푸치노. 자, 그래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건 필요 없습니다. 버텍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PL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리얼타임을 누르시고 이 뷰포트 상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동안 이 CTI가 진행을 하면서 베이크가 되는데 혹시 클릭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확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Alt 키 누르고 클릭.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베이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끝나면은 이 오브젝트의 모든 이 키프레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얘는 사실 필요 없고요. 뭐 이걸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얘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찌그러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얘를 리버스 시켜야 됩니다. 자, 리버스 시키는 건 쉽죠. 단순히 이 오브젝트 타임라인에서 얘가 갖고 있는 키프레임 얘가 갖고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드를 키 밀러 X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그냥 키만 뒤집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거 있죠? 이쪽 만약에 뒤집혔다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다 갑자기 여기서 속도가 확 올라갔다가 뭐 느려졌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내 맘대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키만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쓰는 겁니다. 자, 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을 좀 바꾸죠. 타임 트랙으로요. 자, 그래서 너를 가져다 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Add Special Track, 그래서 타임 트랙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큐브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쪽에 타임 트랙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타임 트랙을 갖다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의 시간의 흐름은, 이 애니메이션의 시간의 흐름은 이 타임 트랙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함수 곡선을 보이게 하고 타임을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t 밀러 x. 그럼 이제 역순으로 진행이 되겠죠. 역재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역재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를 조금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키, 뭐, 요 키도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이 뒤쪽, 이 앞쪽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필요 없으니까 뒤쪽으로 빼도 됩니다. 이만큼. 그래도 뭐 전혀 이쪽 키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자, 거기다 이제 속도를 좀 더 조절을 해야 되겠죠. 속도를요. 자, 90까지 되는데 이 90도 조금만 늘리죠. 120 정도까지는요. 자, 요거 곡선을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요 곡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하게 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 곡선으로 해서 끝에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면 진행이 느리게 갔다가 슉 하고 올라가게끔요. 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 정도만 쓰죠. 그냥 다 써버릴까요? 이렇게 써버리죠. 처음 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느렸다가 또 빠르게 슉 올라가도록. 너무 느리게 진행되니까 얘를 조금 더 이제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것도 90 정도 잡고 조금만 더 빠르게 하죠. 조금만 더 빠르게. 얘도 끝에 가서만 좀 빨라지게끔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처음엔 좀 빨랐다가 중간에 느렸다가 끝에서 확 빨라지도록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의 흐름을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그 디테일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출렁거림을 하나 주면 좋겠죠. 출렁거림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딜레이라는 이펙트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딜레이 이펙트를 차일드 시키고요. 자, 딜레이 이펙트에 모드는 스프링 모드로 할 겁니다. 출렁출렁거리도록요. 뭐 강도 좀 강하게 넣고. 그 다음에 디포머 쪽에 들어서 포인트로 주겠습니다.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딜레이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강도 좀 더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렌더링 걸어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죠. 렌더링을 걸면. 이 부분이 이제 지글지글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플로우를 써도 되겠죠. 무한한 바닥. 그래서 이 바닥을 조금만 위쪽으로 살짝 올려서 안 보이도록 지글지글 거리는 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스카이를 하나 만들고요. 스카이도 뭐 이런 스카이 말고 아예 그 피지컬 스카이로 만들겠습니다. 피지컬 스카이에서 타임은 뭐 한 10월쯤 10월 17일 정도 맞추겠습니다. 자, GI를 켜야 되겠죠. 이펙트에 앰비언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뭐 바운스는 2번 정도 주겠습니다. 1.2 정도로 높일게요.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바퀴러시 얘만 그냥 한 80 정도 높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그래서 테스트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뽀샤시하게 좀 밝은 톤의 이런 거를 하나 만들고요. 이 그림자가 지금 이쪽으로 지고 있는데요.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쓰셔도 되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간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시간대를 조절하시면 그림자 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지컬 렌더링 쪽에서요. 너무 많이 돌렸네요. 이렇게 그림자 지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요걸 좀 이용을 하셔서 저는 그냥 뭐 한 12시 정도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돌려 쓰죠. 이 정도 하죠. 프로젝트 세팅 쪽에 가서 얘를 일단 RGB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더 갈색 톤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요. 뭐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이제 나중에 저것도 좀 쓰셔야겠죠. 이쪽에 가셔서 안티 알리아싱도 좀 키시고요. 저는 그냥 2x2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거리 디스턴스를 좀만 더 주겠습니다. 120 정도 주고 한 15 정도, 한 128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컨트라스트 한 10 정도만 높일까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얘도 한 120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한번 이 정도 볼까요? 이렇게 렌더링이 나올 거고요. 한 요쯤도 한 번만 더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 어떤 종이 같은 게 펼쳐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작업하실 수 있는 거는요. 혹시라도 이런 뭐 포인트나 이런 게 더 많이 휘어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 또 다른 렌더 이펙트 이런 거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렌더 이펙트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포인트나 폴리곤이나 이런 걸로 해서 딜레이 테트 잠깐 끄셔야 됩니다. 이거 조절할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휘어지게끔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또 어떤 두께감을 주고 싶다. 여기에
예, 그러면은 이 두께감을 주기 위해서는 크로스 넙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크로스 넙스를 이용하셔서 예, 크로스 넙스 적용하시고 예, 바닥은 잠깐 가리겠습니다. 밑에가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크로스 넙스 찌개 예, 사이즈 두께를 한 1 정도만 예, 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두께가 들어가게끔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두께가 좀 들어가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어떤 두께감이 있는 그런 종이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플로어를 좀만 더 올려야겠죠. 두께가 들어갔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은 네, 어떤 두께가 있는 종이 네, 정말 두께 있는 종이로 올라오는지 한번 바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두께가 있는 종이가 올라가는 것 같은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시 뭐 클로너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종이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